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때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맞는 말이고 인정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돈을 잃어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부정당해본 사람은, 그리고 그 칼날 위에 서본 사람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굉장히 인생이 좀 참해지죠. 안녕하세요, 버저비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40분이네요. 이번 주에는 뭐니 해도 에코프로 형제들, 그 다음에 금양, 포스코인터, 포스코 DX, 이쪽 포스코 관련주, 그 다음에 SK 관련주, LS 관련주가 확실히 이번 주에는 좀 되게 이슈가 많았죠. 저는 에코프로 요 종목들은 못했었는데 마지막 어제 투매 한번 했어요. 많이 사지도 못했습니다. 2천만원 샀는데 더 밀리면 이제 추가 매수하려고요. 바로 그냥 상승해서 일단 짧게 수익 실현 요거 한번 하고, 파더쌤 보니까 포스코 DX라는 종목으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이런 눌림에서 계속 매매를 하셔서 큰 수익을 보셨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들은 또 제가 잘 못하는 매매이기도 해요. 굉장히 손이 좀 빨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좀 마음의 속도가 좀 느린 편이어서 이렇게 빠르게 매수한 다음에 바로바로 매도하는 그런 매매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돌파도 잘 못하고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급투매, 그다음에 돌파, 이렇게 좀 속도가 빠른 매매들을 제가 잘 못해요. 그 손절이 좀 느린 편이어서요. 그래서 이런 매매들은 잘 못합니다. 근데 한 번밖에 못했네요. 에코프로 BM. 대신 저는 또 제가 잘 하는 매매가 있으니까요. 그 매매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번 주에는 LS랑 포스코 인터 이 종목으로 좀 괜찮았었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우리 카페에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요. 여기 이제 필독, 여기 이게 이제 제가 쓴 글인데, 주식으로 손실 볼 때와 수익 볼 때에 이제 그 저의 어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을 쓰고 나서 우리 카페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깡통을 찼다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쓴 글이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 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여러분들하고 저희 카페 소개도 할 겸요 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네이버에서 더 트레이딩으로 검색하면 카페가 뜹니다. 카페 검색하셔서 혹시 카페에 가입 안 되어 계신 분들은 회원 가입도 하시고 글도 좀 보시고 또 응원의 힘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매주 올라가는 저의 유튜브 영상과 우리 더트라이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식인에게 손실이 난다는 건, 내 삶이 무너져 내린다는 건,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끝이 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저희는 좀 좌절하고는 합니다. 저도 2020년 9월인가 10월 달에 그 파더쌤 강의가 있었어요. 그때 23만 원으로 다시 5천만 원 만들고 나서 아마 첫 글을 썼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 파더쌤 이익이 있었거든요. 그때 134만 원으로 키움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어요. 3천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내면서 누적으로요. 그때 대회 당시에는 뭐 한 250만 원, 뭐 한 300만 원 정도 수익 내면서 하여튼 200% 좀 안 되는 수익률로 그때 1등을 했어요. 키움 대회에서. 그리고 나서 3천만 원 만들었을 때 진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나는 드디어 일어섰어. 딱 그런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다 일어섰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다시 또 깡통을 찼어요. 이 깡통을 찬 이 시간 동안요, 요게 그때 제 휴대폰 사진을 제가 캡처를 뜬 건데요. 2019년 8월 20일 날 이때 보라카이 여행을 갔었어요. 나 이제 됐어. 나 이제 주식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 그리고서 그 뒤에 깡통을 차고 1년 정도 단 한 장의 사진을 찍지 않았더라고요. 이걸 보고서 새삼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주식으로 우리가 손실을 본다는 건 그런 의미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손실을 본다는 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울음을 참고 견뎌오던 세월도 의미 없게 만드는, 그래서 내 삶이, 내 노력이 부정당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길고도 긴 그런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혼자서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볍지가 않습니다. 내 배우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 부모님, 형제들, 모든 주변 사람들이 같이 짊어지고 가도 무너질 만큼 그 아픔과 고통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손실을 본다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깡통을 찬다는 건 진짜 굉장히 큰 아픔이고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제가 134만 원으로 키움대에 나가서 1등하고 3천만 원까지 만들었다가 다시 깡통을 찼을 때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시장이 주는, 나에게 주는 마지막 관문인 것 같다, 마지막 시련인 것 같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언제나 저에게 시련을 계속 주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때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수익을 내면서 나머지 1,000만 원만 따로 인출을 해뒀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그 뒤로 계속 인출을 합니다. 지금도 인출을 늘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인출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장은 시련을 주지만 이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인출이란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시련은 아니었지만 이때 그 교훈이 있어서 항상 수익이 나면 좀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풍제약으로 1억 3천만 원이 있었던 계좌가 손실을 1억 8천을 보면서 깡통이 됐죠. 근데 대신에 또 다른 쪽에 제가 이 당시에도 한 5억 정도 인출해뒀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계좌에 또 4,700만 원이 있어서 이 돈으로 다시 1억 8천만 원을 3개월 만에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좀 인출을 하는 편입니다. 어제 그 뉴아트 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기 부여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메이웨더가 그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메이웨더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방어에 치중한다고 해도 한 번 치는 그 펀치가 굉장히 그 무게감이 있겠죠.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볼 때는 수익이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좀 적어야 되죠. 이게 계좌 관리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상따 할 때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뭐 많게는 네 번까지 사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산다고 하면 4천만 원,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으로 수익을 내는 거고요. 낼 때는 그 수익이 커지는 거고, 손실을 볼 때 보통 이제 눌림을 볼 때, 눌림을 줄 때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 있는데요. 그때 한 번 매수합니다. 1,000만 원 매수해요.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한 번 더 1,000만 원 매수합니다. 그러면 손절할 때는 2천만 원으로 손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2의 비중으로 손실을 보는 거고요. 보통 수익이 날 때는 3 내지 4의 비중으로 수익을 냅니다. 그럼 당연히 수익이 더 커지겠죠. 비중이 더 이쪽이 강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어를 하면서도요, 때릴 때 때릴 줄 알아야 됩니다. 때릴 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근데 꼭 여러분들이 상따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수익이 잘 나는 매매가 있다면 그 종목, 그런 곳에 그 비중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저는 눌림에서 계속 이렇게 추가 베팅, 추가 매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언제까지 떨어질지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많이 사지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제 이제 뉴아트 쌤이 더트라이브에 그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깡통을 차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1년 동안 단 한 장의 사진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 내 삶에 돈이 전부는 아닐 텐데요, 돈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때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맞는 말이고 인정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돈을 잃어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부정당해 본 사람은, 그리고 그 칼날 위에 서본 사람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굉장히 인생이 좀 참해지죠. 저는 그 긴 터널을 지나올 때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제 손을 잡고 이끌어주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파더쌤은 언제나 저한테 영감을 주시는 분이고, 뉴아트쌤은 저랑 S0 종배할 때 항상 제가 이 매매로 처음 일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S0 종배를 할 때 늘 뉴아트쌤의 칼럼을 제가 정독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아트쌤은 늘 언제나 고마웠던 또 분이고요. 그리고 뭐 가족들, 우리 혼마쌤, 뭐 해밀님, 포에스님, 그리고 지금 직원분들 계시고요. 우리 그리고 더 트레이딩 회원분들, 그리고 더 트레이딩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 분명히 소수
보너스만 성공할 텐데요. 그 또한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보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서의 열매는 결코 당신 것이 아닐 겁니다. 이왕 시작한 거 저는 끝까지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뭐 한 2억 이상 손실을 봤고요. 주식이 입구만 있지 출구는 없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이게 주식이 투자냐 뭐 도박이냐, 저는 주식이요, 돈 넣고 돈 먹는 게임이 도박이죠. 뭐 저는 사실,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 양식은 투자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주식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물론 출구를 찾아서 빠르게 정리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아닐 때 돌아서는 것도 굉장한 용기잖아요. 그런 분들 좋은 선택을 하신 것도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한테는 입구는 있었는데 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10명 중에 한 8명은 이 출구를 찾지 못하겠죠. 나머지 한 2-3분 정도는 그래도 그냥 에이 주식 나랑 맞지 않는다, 그리고 딱 바로 이렇게 돌아서거나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뭐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닐 때 또 돌아서는 것도 좋은 선택이죠. 그 길의 여정에 우리 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갈 건데요. 그 중에 좋은 사람들을 잘 사귀는 것도 실력입니다. 모든 것에는 우연한 사건과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고요. 그리고 사건의 연속,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우리를 결정짓는 거죠. 그 선택이 모여서 결국 실력으로 또 작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제 영상을 보는 그런 우연한 사건, 버저비터를 만난 그 우연한 사건, 근데 제 강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우리 더 트레이딩 카페나 더 트레이딩 TV를 구독하시면서 지금 보고 있는 요런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잖아요. 저를 그냥 한번 보고 지나칠 수도 있고, 더트 라이브 같은 경우도 한번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우연한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같은 걸 계속 공부하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잖아요. 이 선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연과 운이 필요하지만 긴 과정에서 결코 운이란 없습니다. 실력뿐입니다. 이 실력은 그 선택이 모여서 결국 실력으로 저는 작용한다고 봅니다. 깡통 차신 분들, 또 주식으로 손해 많이 보신 분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라카이 갔는데요. 4년 전 그때 같은 곳입니다. 이게 깔리보 공항 옆에 보면 한인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4년 전 요맘때쯤 찍었던 거고요. 최근에 찍은 겁니다. 여기 발에 안 닿았는데 벌써 이만큼 부쩍 컸네요. 일머리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게 제가 유튜브에 최근에 계좌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카페 가끔 계좌 공개도 하고는 했어요. 그래도 이제 큰 수익이 나거나 큰 손실이 나는 그런 매매가 있다면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 글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 카페 많이 좀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에코프로 BM 올랐네요. 이번 주에는 어떤 매매로 수익을 봤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라는 종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때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추매를 했어요. 그리고 수익을 냈습니다. LS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으로 얼마를 수익을 봤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수익이 나거나 큰 손실이 나면 유튜브에 한 번씩 공개할게요. 자, LS,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으로 17%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00만원, 두 개 계좌를 합치면 4,600만원을 이 한 종목으로 수익을 낸 거예요. 한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낸 거고, 손실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볼 때 좀 크게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좀 여러 번 들어갔죠. 이번 주에는 아직까지 손절한 종목이 없어가지고 손실 난 종목을 좀 비중이 어떻게 들어갔나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미반도체 있죠. 요거 한 종목으로 수익이 제법 컸었죠. 한미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샀죠. 요 한 종목으로도 4천, 아까 그 한 종목이 LS란 종목이 2,300만원씩 4,600만원 수익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2,200만원, 2,200만원에서 4,400만원 수익이죠. 요 한 종목으로. 그럼 이 두 개의 매매가 9천만원의 수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자잘자잘하게 쌓아가는 매매를 하게 된 거고요. 물론 그 수익금도 적진 않지만 저는 큰 수익은 요런 데서 발생이 된다. 그리고 때릴 줄 알아야 된다.
맞다. 저는 항상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을 때 적게 내줘야겠죠. 에코프로 BM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또 그 상따 했었던 종목이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 이 종목은 상따 했는데 절반을 여기서 팔았어요. 절반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팔아서 수익이 좀 덜 났어요. 이 종목은 비중을 많이 샀어야 되는데 비중을 여기서 한번 덜었네요. 이 종목은 한 8% 정도. 아까 한미반도체랑 이런 종목들은 수익률이 좀 좋았고요. 이번 주에 또 했던 매매 중에요, HPSP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거 매매 내역이 있었나? 하여튼 이때는 그냥 익절 정도 했었고요. 물렸는데 올라올 때 기다렸다가 익절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3%밖에 못 먹었는데요. 여기 사고 여기 샀는데 좀 밀렸다가 올라왔죠. 3%밖에 못 먹었는데 항상 늘 갑니다. 그래서 뭐 그냥 언제나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려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했던 종목은 크게 LS,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 HPSP, SKEE 테크놀로지, 이 종목 매매했었는데요. 수요일날 이날이 투매가 나온 날이죠. 7월 26일날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날 좀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 그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상도 닫고 있고 그래서 SKI 테크도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좀 느낌이 좀 못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팔았는데, 그래서 그냥 한 4% 먹고 팔았습니다. 여기서 추가 베팅을 해가지고요. 퍼센트는 9%인데 여기서 추가 베팅해서 여기서 절반 익절하고 평단이 한 6기쯤 됐겠죠. 그래서 4% 정도 먹고 팔았는데, 팔자마자 그날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이쪽 관련주가 투매가 나오면서 이 종목도 투매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테크는 뭐 그래서 한 4% 정도 수익 내고 팔았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직 수익 실현한 종목 중에서 손실 보고 수익 실현한 종목이 아직 없어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가끔 이렇게 좀 큰 수익이 나거나 큰 손실이 날 때는 가끔씩 계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강의 전에 당연히 전체 풀 계좌를 또 오픈할 겁니다. 버저비터 3기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또 저도 열심히 잘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관련주들 그리고 뭐 금양, 뭐 포스코 인터 뭐 반등하고 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아마 위에서 또 매매하시면서 조금만 이런 종목들은 조금만 미스가 나도 굉장히 또 큰 손실이 순간적으로 발생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는 여기서 뭐 추매하고 하면서 잘 빠져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잘 못하는 매매라 그냥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음 주에도 좋은 매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7월 좀 있으면 또 8월이네요. 8월 달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